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새벽 4시 35분입니다. 시장이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6일자에서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매수를 해도 좋다. 이거 트럼프 당선되면 증시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수십 퍼센트에 대한 그 시황도 몇 개 내드렸었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약간에 대한 익절 부분과 조정에 대한 그런 모습, 되돌림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턴에 제가 하방보다는, 그러니까 상방보다는 패턴 두 개 중에서 상방보다는 하방을 보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되돌림에서 노려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체결이 안 됐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합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큰 주기로 보고 있는 그런 농사 시드 혹시 기억나시죠? 제가 4월 달에 우리가 다 팔고 다시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여름부터 해서 농사를 좀 지어보자, 이렇게 좀 분할 매수 깔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드가 있는데, 걔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걔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걔는 아직까지 팔 때가 아니야. 큰 그림을 길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수익금 남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 수익금 그 2배 정도 났었잖아요. 그죠? 제가 받은 게 안전하게 해도 2배 정도였고, 과감하게 보시면 3, 4배까지 나오셨던 부분. 그런 부분이고, 단타적인 측면은 저는 그래도 룰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상승이 좀 진행됐으니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내동매매나 이런 게 빠지기 쉽거든요. 내동매매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구나, 요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대응 나갈 수 있게끔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앞서서 환율부터 챙겨봐야겠죠. 환율 1,400원입니다. 1,400원. 환율은 좀 1,200원대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증시가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환율이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줬죠. 그죠? 경기가 강하다는 부분이지. 근데 문제가 결국은 생길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1,400원 살짝 넘어갈 가능성, 죄송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차분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 이렇고 저렇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일단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은행에서 잘 때까지 잘 맡아내고 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인기가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싫어하니까요. 전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을 따지면 보수입니다.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이나 도수라고 해서 무조건 치를 이런 게 아니라 좀 개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유승민 의원 쪽과 의견이 비슷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홍준표 시장님과도 생각이 좀 비슷한 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는 게 아니라 머리가 왜 아픈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몸을 키워서 에너지 올려서 그 두통을 낫게 해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는 것도 얼마까지 갈 거야, 얼마까지 떨어질 거야, 지금 살 거야, 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드리고 싶은 거야. 제가 맞든 틀리든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담이 좀이지만 제가 5년 동안 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첫 1년을 제외하고는 손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년 년 단위로 봤었을 때. 그래서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인정을 해드렸었죠, 영상으로. 그죠? 그래도 너무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1,000만 원 단위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시로 좀 많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 좀 이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말씀이 좀 샜는데, 그래서 그랬던 그 정부가 유일하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경제정책이거든요. 인플레이션 치가 안 넘도 난리를 치시고 계시지만, 그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플레이션을 감당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티 안 나게 지원을 해서 예산이 많이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뭐라고 할까, 이제 좀 이상한 데 돈을 썼다고 한다면,
티나게 했었죠. 그래서 좀막 어디 퍼주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뒤에서 나쁜 짓을 하든 말든 경제 정책만큼은 티 안 나게 인플레이션 잡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지금 현재 부총리 아니고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랑 이제 한국은행 총재분은 환율을 맞게 해서 교단위 애를 썼고 지금 차트가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어요. 엔화 나중에 빠진 거 보십시오. 이렇게 그거에 비해서 원하는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나는 지금 한국은행보다 더 빠지게 된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예산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어쩌면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는다거나 해서 한국이 정말로 금융위기까지 넘어갈 것인가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사실은 1,500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좀 살아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좀 올라갔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그죠? 일단은 그 정도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엔화입니다. 엔화는 9원대 아래에서는 계속 천천히 사 모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8.78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되면 저도 한번 또 엔화를 한번 담아볼까 싶어요. 이번에는 엔화를 싹 다 담아버릴까? 주식 대신에. 그래서 좀 매력,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 빠질까봐 겁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군침이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항상 반복돼서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떨어지면 침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까 싸졌을 때 매력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매 기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아닙니까? 그죠? 비싸게 파서 더 비싸게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싸게 사서 익혀가지고 비싸게 팔면 좋은 거 아닌가? 그죠? 여러분들이 코인이니까 그게 불안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소금을 전매하고 있다. 그러면 소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뭐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김장철에 팔아버려 소금 잘 나갈 거 아닙니까? 얘기가 좀 샜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유가 확인해야죠. 유가는 70달러, 배럴당 70달러, 뭐 다행스럽게도 그냥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유가에 롱을 칠 거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기존 뭐 난리 났었던 영된다고. 이렇게 빠질 리가 없잖아. 절대로. 그러니까 이때 근데 사실 정말 화가 나는 건 이제 거래소들, 증권사들 다 이걸 거리를 막아버렸더라고. 그죠? 이게 얼마나 오른 거야, 이게. 아우. 보통 이제 그 증권사의 그 선물이 25배로 알고 있는데, 25배인데 이게 지금 10배 올랐어. 250배예요. 너무 덕잡아. 아깝죠? 네. 뭐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입니다. S&P도 지금 강력하게 반등을 주고 있죠. 주봉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숏 포지션을 계속 노려왔었어요. 제가 숏 포지션을 계속 숏을 노리다가 선물은 숏을 쳐. 그러니까 현물은 롱을 담고요. 선물은 헤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고점마다 숏을 쳐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가져가는데, 숏은 말 그대로 숏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차트 규정에서 여기서 숏을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를 크게 줘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익절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익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손절을 해버립니다. 이게 트럼프 때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손절도 해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숏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인을 넘어서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익절을 하거나 숏을 좀 볼 수 있느냐, 언제 또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랑 함께 하겠죠. 그러면 이제 크게 봤었을 때 S&P 이야기는 코인과 밀접하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미증시랑 이 봉우리를 비교했을 때 이 봉우리가 더 크게 나오죠. 그러면 이 봉우리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봉우리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이에요. 한 봉우리 찍고 고점 찍을 거거든요. 고점 찍고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메인으로 봤을 때 증시는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냐면, 진행됐다가 25년 차의 추세가 이탈되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진행이 줬다가 슈팅을 주고, 이렇게 줬다가
빠졌다가 뒤죽박 하다가 다시 봉을 주고 고점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쾅 이런 그림. 그래서 아주 예전에 제가 27년쯤에 어쩌면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북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정말로 그렇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20안에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예상이 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락까지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의 행보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다음 턴은 여기가 아마 크게 빠지는 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도 이거랑 일맥상통한 그런 연출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 뷰는 그렇습니다. 뭐 그때 가서 바꿀 수 있겠죠. 수장은 바뀌는 거니까 언제 바꾼지는 바뀔 수 있겠지. 그래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큰 폭락보다는 이제 그냥 행보성 조정 정도, 그러면서 그렇게 알트코인들이 좀 진행이 되고 한국 증시도 좀 수단매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를 좀 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작은 종목들은 위로 팡팡 튀겠죠. 그죠. 팡팡 튀는 애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 증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이제 14,400에서 약간에 대한 반등을 좀 주고 있네요. 코스피는요, 많이 빠지게 되면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래도 뭐 쫄지 말고 잡아도 될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쫄지 마. 그 정도로 약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뭐 3천 간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내가 이 비싸다 그랬지? 그지? 네.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는 편하게 모아가시면 좋겠고, 이것도 빠질 것이다 라기보다는 오면 군침 난다 이런 관점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모르지 뭐. 그죠? 지금은 일단은 약간은 좀 저평가된 주식 주주로 천천히 주워가시면 좋겠죠. 특히나 11월 말이니까 배당주들이 아마 힘을 좀 줬을 겁니다. KTNG 여러분들께 대놓고 추천드렸던 조정목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해서 멤버십 분들 1,몇백 원 주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께도 대놓고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나요? 내년부터 멤버십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범적인 그런 걸로 좀 해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많은 버으시는 분들도 크게 이제 뭐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재선을 좀 해가지고 좀 더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로 긴장을 좀 해야겠죠. 그죠? 어찌됐건 이런 것도 대놓고 사자, 억 단위로 들어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수익이 나는 거, 20% 정도 수익. 그죠? U 플러스입니다. 그죠? 많은 밑에서는 계속 삼아야 된다.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그죠? 이런 것들이 편하게 사는 거다. 이거 똑딱이도 삼아야 된다. 제가 실제 U 플러스에 가장 많은 비중을 넣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 10% 정도 상승을 했네요. 10% 갖고 뭐 자랑질이냐? 나는 뭐 몇이 50% 먹었는데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충분히. 하지만 다른 거는요,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건물을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5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게 이제 한 달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 월세를 5억짜리 건물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만 원 정도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적은 건가? 뭐 200만, 한 달에 200만 원 월세를 나온다고 칩시다. 5억짜리 건물.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1년이면 약 2천만 원, 세금대가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대충. 뭐 이것도 관리비 들어가니까. 그러면 약 한 얼마 정도? 8% 나오나? 너무 높게 잡았나? 아니구나. 10%, 8%네. 그럼 그 8%가 엄청난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게 건물적 꿈이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 10%잖아. 이거 적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11,000원 넘어가면 팔아버리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반응이 나와가지고요. 조금 더 들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넘어가도 배당금이 5%, 6%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배당금을 받아도 충분하니까, 그죠? 이 정도에서 한 11,500원 이상에서 좀 할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체크해 드릴게요. 에코프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전기차 쪽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 코프 차트를 보면서 항상 느껴지는 건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와 항상 좀 비교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황은 어쨌든 뭐 저는 아직도 틀리지 않았다. 그 와중에서도 원칙상 눌림목을 잡아내려고 이 밑에선 잡아도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눌림목을 제시해 드렸고 그게 상승의 여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한 번 더 크게 가버렸기 때문에 틀렸을 수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코프로 여기서 사지 말라 그러고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사라 그랬어. 여기서는 배팅해봐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반드시 탈출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놓고 그냥 탈출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냐면 장투로 보시는 분들은 나는 여기는 구간 단타이죠. 이런 것들 단타에 대한 구명근도 언급해 드렸지만 장투로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나는 당시에 30만 원 아래를 보겠다 이랬거든요. 이거 30만 원? 이 30만 원인데? 이 액면분할 됐죠? 5분의 1로. 그래서 30만 원이면 이제 여기가 지금 실제 150만 원을 찾던 자리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액면분할 되기 전에. 그래서 30만 원이면 6만 원 아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는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쭉 모아가시면 또 편하게 모아가시면 또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높은 확률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90%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때 에코프를 엄청나게 깎고 저도 요걸 엄청 얻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누구 주거장창 에코프는 오른다고 했죠 지금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위험합니다 이러면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가격이 오고 나니 이때는 이제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모아가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살짝 반등이 나오는 이런 것들 단타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밑에 빠지게 되면 이제 편하게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 조금 길어졌죠?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0만 달러를 거의 때리고 있네요. 그죠? 10만 달러 얼마 안 남았다. 그죠? 하지만 10만 달러. 그냥 뭐라고 할까? 이거 보면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려요. 이거 보면 불편하셔야 돼요. 이제는 위험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계속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코인도 이거 쉽게 안 빠질 거다. 분명히 고점 신호가 나와야 되고 여기 같은 엔딩 신호가 나올 거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정파를 확인을 해야 된다 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조정파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동차가 머지않아 나올 텐데 언제 나오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올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조정파도 생각보다 강하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유가 뭐냐면 거래가 약해요. 여기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 매매를 안 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올려둘 때까지. 아무튼 확실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나올 거는 건 이런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등장을 해야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미스했던 부분이 있죠. 미스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요 추세를 하나 작도를 해드렸거든요. 요 추세를 하나 이렇게 잠깐만 밑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밑에 좀 다르네. 약간 어쨌든 요 추세를 하나 작도를 해드렸어요. 요거네. 요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조금 다르죠. 조금. 어쨌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작도를 해드렸는데 여기 이탈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들면서 살짝 들더라도 이탈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탈될 때는 조금 조정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봉우리 하나 만들었고 약주자 하나 들어왔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또 작은 엔딩 다이아고널 규모가 작은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을 만들면서 요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들어서 이게 빠질 수도 있고 다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다음 타점 여기가 되겠죠? 오케이? 작더라도 이거 좀 작은 프레임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작은 프레임들이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프레임 10%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타점을 놓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비트로 넘어와서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큰 뷰로 봤었을 때는 여기서 사는 건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칙상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매매는 눌림목 제외하고는 돌파거든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너무 노심초사하면서 막 별별거리다가 어떤 분 예전에 여기서 떨어질 힘들어 하셨던 분 계신 것 같은데 쫄지 말고 잡으라고 했어. 쫄지 말고. 잡았고 판 거 괜찮아요. 그러면 액션을 취해야 될 때는 있어요. 손해가 날 수도. 왜냐면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소익을 덜 가져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도 떨어질 때도 손해가 많이 덜 나요. 제가 즉 항상 말씀드리니까 상승장에 80%를 먹고 하락장에 50%를 맞으면 이거 무조건 성공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 맞을 줄 아셔야 되고 상승장 일부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 배팅 타점은 여러분들 똑같이 제시해 드렸었어요. 그죠? 강성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요거 10월달 요때였죠. 요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요때 눈치를 보다가 11월 초 요때를 보다 여기서 배팅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여기도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 매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죠? 수익금 갖고 일부 팔고 일부 잡고 일부 팔고 일부 잡고 일부 팔고 일부 잡고 일부 팔고 그죠? 일부 팔고 일부 잡고 해도 이 상승을 거의 다 먹었지 않았을까? 타점 자체가 이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상승이 뭐냐면 이렇게 상승 나오고 그죠? 상승 나오잖아. 그러면 이 상승 크기에 대해 몇 배를 우리가 치형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길이를 잡아낸 거잖아요. 그럼 시드를 50%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안전하다는 거거든. 여러분이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는 이유가 무지성 매수가 아니라 우리는 실력을 가지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꾸준히 황금을 낳는 거리를 가져가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겠다고요? 우리가 왜 타점은 이 눌림목 타점과 돌파 타점밖에 없습니다. 그죠? 돌파 딱 하는 순간, 요 순간. 요거 돌파하니까 여기서 갖는 거야. 주사 돌파. 지금은 아무 게 없어요. 지금은요, 좋게 말하면 고속도로인데요. 떨어질 때도 고속도로예요. 자유낙하예요. 그죠? 그래서, 안 삽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치왕적으로 이제 여기서 비율로 예상을 해보자면 이렇게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제는. 왜냐면 여기에서 사실은 좀 조정이 나와주길 바랬거든요. 이렇게 좀 갔다가 플랫한 조정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주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는데 그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패턴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 6대4에서 난 안전한 4라도 안전한 걸 노렸는데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셔도 돼. 그럼 여러분들 틀렸다고 다 팔고 손 빨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절 하시고 1분 남겨두시고 계속 구경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거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고점 말고 바닥에 또 튀는 애들 있거든. 아무튼 이게 좀 많이 오래 샜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얘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됐죠? 그래서 저는 요 뷰를 일단 메인으로 좀 보고 있을 겁니다. 요 뷰를 메인으로 좀 보고 있을 것이고 여기 구간은 이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뭐 엔딩처럼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이 자리가 만약에 와준다면 정말 맛있는 타점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임펄스 웨이버의 좀 예쁜 그런 차트의 그림이거든요.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10만 달러 살짝 넘어가고 여러분 10만 달러 돌파다 하고 몰려들면 조정을 좀 주었다가 8만에서 9만 뭐 요즘 8만 9만 요 정도 사이에서 다지고 한번 들어서 12월도 고점 찍고 아티클 전하면 한번 신원하게 내주고 진짜 소설 쓰고 있죠. 그 소설을 메인 시나리오 잡고 있겠다고. 됐죠? 넘어갑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리플을 좀 물려서 힘들어 하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물린 것도 아니죠 사실은. 여기서 하셔도 이쯤에서 사신 것 같아. 더 갈까봐. 근데 그 더 갈까봐라는 말 그 자체가 좀 아쉽다고요. 더 갈까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순간은 전략이 있으셔야 되고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 또 견적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을 지켰을 때 꾸준히 수익이 나는 그 룰을 그 메커니즘을 만드셔야 돼요. 루틴을. 그렇죠? 그래서 뭐 코인 이야기는 비트코인 이야기 좀 간단히 드렸었고 그럼 한 1억 5천까지도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그치? 연장파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이 좀 아쉽게도 안타깝게 틀렸어요. 이 밑에 가면 참 잡고 400 아래에서 잡으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니까 패턴이 뭐냐면 이것도 변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렇게 A, B, C의 관점에서 여기를 또 노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센딩 상태로 가서 들어버렸습니다. 거래가 빵 터졌죠. 이제는 이게 변곡이 될 수 있습니다. 쫙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는 몰라.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더리움이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쩌면 고점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점에 준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지켜봅시다. 네. 300원 우측 신호지만 5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라나는 강세 강하네요. 솔라나가 솔라나는 진짜 세다. 솔라나도 임펄스 웨이브 만들어주네. 이때 20만원 아래에서는 좀 다음와도 좋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솔라나. 그러니까 이때 제가 안 좋다 말씀드리는 거나 여기서 잡아오는 거나 별개 문제입니다. 이 사정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게임 빌드라던가 뭐 바닥에 돌리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봉크 시바이누도 많이 들었네. 스택스 좀 애매하고요. 볼리메쉬 수위는 엄청나게 올랐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수위라던가 솔라나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요 좀 결과를 빨리 가져오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그 갈 가능성이 크죠. 달리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달리는 말에서는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빨리 내릴 수 있게끔 가속도 너무 붙지 않게 좀 그럴 그 계획 가지고 직관하시는 게 좋겠고 이게 오히려 좀 나는 좀 그 약간 저처럼 약간 좀 간등이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에 돌리는 애들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트코인 이분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죠? 크게 보고 있을 때 뷰는 맞았어요, 그죠? 우리 10월 달에는 상승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작년 이제 10월보다는 조금 작은, 그죠? 조금 작죠. 그때보다 좀 작았잖아. 그때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오 이런 애들도 지금 우리 구매자들도 지금 힘을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이 상시장에서 발 하나를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고요. 여러분들 뭐 가정의 연말이잖아요. 도움이 좀 되시거나 하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우리는 꾸준히 벌어가면 좋겠죠.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들어간다 이런 거보다는 역시나 이런 뭐 눌림목 잡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시드를 좀 들고 계십시오. 아직은 농사 시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사는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고 단타도 좀 피징이 시드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녀석 들고 있어요. 참 안 움직이죠. 편해.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 크면 일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페인 된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점 들고 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 900원쯤 들고 있는 것 같아. 이쯤 되는 것 같아. 900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여기서 사가지고 팔고 풀로 넘어서 버렸다가 여기서 잡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개수를 늘리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는 매도 매수를 반복하면서도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늘었다고 개수가. 네, 그렇게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즐겁게 노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노리지 마시고요. 눌림이 나왔을 때 자꾸 노리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 사람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 잘 안 되시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시거나 궁금하시면 공개 버전에 있으신 분들도 저희 개인톡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 공개톡에도 말씀드려도 좋고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제 생각을 최대한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